네,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요청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재판부의 수용 여부 등을 박상윤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법원의 요청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원이 부를 때만, 재판부가 부를 때만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조건부를 달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원래 네.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피고인이 출석 안 하면 불리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아마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예. 이제는 증거 조사만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태여 피고인인 이명박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 검찰이 증거 설명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대리해서 변호사하고 있는 변호사가 의견만 담으면 되는데 네. 굳이 그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출석할 필요가 있느냐. 예. 이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그 변호인하고 의견인 것 같은데요. 이걸 예. 과연 받아줄지 재판부가 예. 그건 의문입니다. 네. 좀 예. 그렇습니다. 기다려봐야겠네요. 예. 네, 그렇다면 이 같은 요구가 쉽게 말해서 사실상 이 재판을 거부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해석을 해주실까요? 재판을 거부하면은 이게 또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이 미칠 되니까요. 수 있을 예. 것 같아가지고 변호인을 통해서 이거는 재판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다만 검찰이 증거 설명하고 변호인이 그 의견을 하는데 예. 굳이 내가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만약에 법원의 판사가 내 의견을 좀 듣고 싶다. 예. 예. 내가 법정에 출석해 달라. 하면은 내가 출석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썼는데 예. 저도 변호사 하면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아.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피고인이 편의대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재판부가 이거 제가 볼 때는 받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과연 법정에 출석하지 못할 만큼 네. 출석하기 어려울 만큼 건강이 안 좋으냐? 예. 네. 예, 그거는 과연 의사의 진단서를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출석하실 때 보니까 예. 그렇게 건강에는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와 이 전 대통령의 케이스를 비교해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특별히 이제 그 재판 출석에 대한 규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예. 재판은 출석을 해야 피고인이 검사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방어 방법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출석을 해야 피고인이 유리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의 방어할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약간 중간의 계통을 제가 볼 때는 전략을 쓴 것 같습니다. 예. 뭐냐면 재판이 자꾸 열리니까 예.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이 출석하기가 힘들거든요. 예. 해도 자기가 별로 할 말은 처음에 재판 열릴 때 다 했으니까 예.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검사가 설명하고 예. 그 증거가 이런 취지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반박하는 것보다는 변호사가 반박하는 게 낫다. 예. 다만 그러면서 슬쩍 또 빠진 게 있죠. 음. 판사가 나를 부르면은 예. 내 의견을 듣고 싶다고 그때는 하면은 가겠다. 그렇죠. 그런데 판사가 내 의견을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는 증거 조사할 때마다 예. 판사가 피고인의 의견을 얘기하시오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판사가 부를 때는 나가고 예. 판사가 부르지 않을 때는 뭐 굳이 안 나가겠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재판부의 자칫 나쁜 인상을 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예. 덧붙인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놓으셨는데 만약에 받아주게 된다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도 좀 추가로 지금 설명- 남은 재판은 변호사가 다 증거 동의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다 동의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증인 신문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검찰 제출 증거가 어떤 거다 예. 설명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판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가 이 검사는 이러한 취지가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반박하는 겁니다. 예. 어찌 보면은 피고인은 별로 얘기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근데 재판부에 따라서는 판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참석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뉴스도 좀 준비해봤는데요. 어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필리핀 가사도우미 건 때문에 이제 포토라인에 다시 선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을 텐데 9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에서 일부는 또 시인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워낙에 언론에 이제 많이 공개가 된 것처럼 증거들이 워낙에 충분하니 그중에서는 시인할 걸 시인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사 도우미는 필리핀인을 쓸 수가 없거든요. 예. 가사 도우미 쓸 수 있는 사람은 중국 동포나 네. 또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아마 그 회사 관계자도 그런 진술을 했을 거예요. 산업연수생 명목으로 들어왔다가 예. 회사에서 아마 가사 도우미로 뭐 회장 일가든 누가 시켜가지고 했을 거다. 예. 그런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워낙에 명백하니까 해명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제도 저희가 좀 짚긴 했는데 조 전 부사장이 이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이명희 그러니까 어머니인 이명희 이사장도 이루재단 이사장도 소환 조사를 통해서 또 이런 부분을 마찬가지로 시인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명희 재단 이사장은 경찰 조사도 받아야 되고 예. 출입국 관리소 조사도 받아야 되고 예. 네. 관세청 조사도 받아야 되고 네.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사 도우미를 이 이촌동 조연아 그 전 부사장 여기만 한 게 아니라 필리핀 예. 가사 도우미가 지금 평창동에도 고용이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고용한 사람이 누구냐 또 고용하도록 데려오도록 시킨 사람이 누구냐. 예. 근데 문제는요. 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라 하더라도 예.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했느냐. 왜냐하면 회사 돈으로 네. 그 가사 도우미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예. 이거는 배임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죄질적으로는 출입국관리법보다는 예. 배임 혐의가 더 어. 형량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다 보면은 예. 그 따라서 시킨 직원들, 예. 예. 또 그렇게 됐네요. 이 문제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직원들은 시켜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위에서 시켜서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처벌은 또 같이 처벌이 돼요. 예. 예. 어. 그래서 이 직원들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예.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예. 네, 언제 소환될지 어떤 내용을 밝힐지 지켜보도록 하고 검찰이 또 한진빌딩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추가 압수수색으로 좀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압수수색은 압수수색한 다음에 예. 그 자료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예. 아마 조양호 회장이 그 상속받았을 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탄료했느냐 그 예. 혐의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다 모든 기관이 다 조사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공정위까지 조사합니다. 예. 예. 워낙에 조사할 것들이 많고 또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예. 차차 공개가 되는 대로 저희가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고 이명희 이사장 얘기를 좀 더 저희가 해보면 경찰이 이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방금 이제 박성윤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나 예. 관련 케이스에 이제 합의서를 갖고 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있더군요. 어떻게 지난번에 조현민 보십니까? 예. 씨 경찰이 영장 청구했는데 네. 기각당했어요. 피해자 합의해 버렸기 때문에. 물컵 그래서 갑질 사건과 그렇습니다.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청 광역수사대가 예. 이번만큼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됐다 해가지고 특수폭행 혐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특수폭행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기소 의견이 가능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반의사 불벌죄를 말씀하시죠. 반사부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 예. 특수라는 것은 위험한 물건. 예. 그러니까 남을 때릴 때 뭐 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혐의를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혐의를 적용하면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네네.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또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상해죄, 예. 진단서를 좀 떼오면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이게 구속을 할 만한 사안이냐. 이번에도 과연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예.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난 21일에 출국 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예. 그 배경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마 여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그 뭐 빌수 그 뭐죠 관세법 위반 이런 것도 예.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뭐냐면 출입국관리법에서 말하는 그 가사도우미 쓴 것도 있기 때문에 혹시 출국을 못하도록 예,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닐까. 만약에 출국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주 우려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한진 일가 내용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앞서 보도를 해드렸던 일부에서 보도를 해드렸던 유튜버 양혜원 씨 관련된 케이스도 좀 살펴보면은요. 피해자가 어제까지 저희가 4명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5번째, 6번째 피해자가 추가로 나왔다는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 이 스튜디오에서 그 찍은 모델들이 예, 또 여러 명 있습니다. 있구나. 여러 명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계약서 똑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예. 하고 나니까 현재까지 이제 6명이 그 똑같이 양혜원 씨처럼 그 계약을 체결한 것 같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피해를 자의에 반해서 이렇게 예. 촬영을 한 것 같다. 이런 이제 제보를 하고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경찰은 이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사지를 재유포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일단 아직 기각한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오늘 밤까지 영장이 좀 청구될 가능성 짚어주시죠. 이 사람 긴급 체포됐거든요. 예. 이 사람은 어떤 촬영한 게 아니라 그 사이트에서 이 사람 얘기는 다른 사이트에서 모아온 영상이나 사진물을 갖고 유포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유포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긴급 체포하면은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예.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보니까 조금 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보강을 해라. 그래야 내가 그걸 보고서 영장을 지금 법원에 청구한다. 예. 이거 보강하지 않으면은 영장 기각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경찰이 부지런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관련 내용까지 저희가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오늘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